정연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광명 우수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선발급 경주는 아예 파업선수들만 출전시켜 놓은 상황이고, 광명 우수급 6경주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는 6경주, 8경주, 11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단에서 편성 의도를 확실하게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에 좀 치열한 접전 경주가 많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차분하게 경주를 풀기 위해서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자꾸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는 경주, 물론 이변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빨랫줄 경주로 일자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같은 성향의 경주는 더 극적배당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 재미없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득점 높은 선수를 인정하고 경주를 펼쳐 나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업과 비파업,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맞대결로 파업 선수들하고 비파업 선수들을 확실하게 나눠서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득점 높은 강자도 연대 반대 성향의 선수들에게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또 상당히 좀 높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좀 더 같은 성향 선수들보다는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몸싸움 펼쳐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한 바퀴 시점에서 누가 먼저 내선 잡느냐, 반 바퀴 시점에서 젖히기 승부까지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몸싸움이 발생이 되면 그게 좀 낙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정견적으로 같은 성향보다는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향상 경주가 배당도 더 좋고 재미있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운영본부도 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명스급 6경주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경주는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배정현이 유리한 편성,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김두용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지광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수성팀 넘어서기 위해서 김지광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순영과도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진감 있는 경주 7경주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8경주는 윤진규가 강자입니다. 이인우, 이기호 둘 중에 한 명과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기량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구경주는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현수가 김정태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최영진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 이진원, 여기 김광근이 내선 잡게 된다면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 김홍일하고 이성록이 과연 연합 펼쳐 나가면서 안효은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안효은은 저측에 한 방이 있어요. 넘어서면 왕창 넘어서죠. 파업선수를 와르르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홍일이 이성록 달고 쏘면 오히려 안효은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배당은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 공민호가 강축입니다. 박지훈 몰고 가죠. 후미권 4번 5번 강전 성종 마크 다툼인 것 같은데 이변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주 결과 운영, 박지영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으로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수급은 다른 해차와는 다르게 인터벌 나섰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 조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가장 좀 눈에 띄었었던 몇 경주 몇 인터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지식, 김영진, 박윤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후보 선수인 김지식이 힘을 썼는데 전반적으로 시소감은 빠르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김영진이 저측에 나서면서 대열을 크게 넘어서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윤아는 직선 추입으로 김지식 넘어서면서 착승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공민호, 정현호, 김정태, 춘천
주도권 가평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우가 주드룩을 발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김정태가 저치기 후 시도 후 외선으로 밀려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 김홍일, 이진원, 이진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비파 선수들이 뭉쳤는데요. 이인우가 주드룩 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홍일이 반바퀴 저치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이성록, 김형모, 함동주, 이기호, 김종현 선수가 함께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록이 긴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컨디션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에 있었던 김종현은 저치기 시도했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주 빠른 시속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현수, 성정후, 장찬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끈 정현수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훈미권 선수들은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승규, 김지광, 강영복 선수가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지광이 반바퀴 저치기로 대회를 큰 차시로 넘어서면서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쿠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말씀드리면 김영진, 김홍일, 정현수, 김지광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선발급 경주처럼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정현이 인정받는 경주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정현이 과연 동갑내기 친구 조택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기공 선후배와 함께 나왔어요.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동창원에서 창원 A로 함께 훈련까지 변경했었던 조택, 배정현이 조택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의 훈련 파트너는 개인 훈련이고 조택은 또 배정현과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정현이 조택을 뒤에다 붙이고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결코 조택까지 챙겨줘가면서 여유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승현, 장찬재, 박윤아가 있기 때문에 배정현 팁성 승부가 짧은 배정현이 조택을 저치기로 챙겨 나가면서 동반 입상까지 성공시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윤아가 기복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8주 전 2류 경주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시속만 발휘 나간다면 배정현도 박윤아를 인정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겨울 되면 대구팀 선수들도 창원 가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정현하고 박윤아가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전략적 연합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박윤아가 충분히 반바퀴까지는 한 바퀴 지점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 입장에서는 조치기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점 때문에 박윤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1번,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찬재가 박윤의 뒤를 물고 가기 배정현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갑내기 친구가 장찬재죠. 요즘 장찬재 직선 추입 화끈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6입니다. 17하고 16 경주고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7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배정현은 조택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찬재는 또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앞뒤로 자리 잡게 된다면 오히려 박윤아가 인정받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외선에서 밀려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윤아가 좀 힘을 쓰게 된다면 배정현이 자칫 주택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윤아의 장찬재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아의 김승현 정도는 마크 추입 전법적으로 궁합 좁은 선수들과 협공 가능성 정도는 한번 공략은 가능하다. 20% 선에서는 공략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선행 나설 수 있는 박윤아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마크 추입형 선수들 배정현이 조택 챙겨 주려고 하다가 고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76하고 75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76과 75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개인 1번하고 7번 배정현이 뭐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짧은 전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선행은 힘들죠. 박윤아 몰고 가게 된다면 7번 6번까지는 장찬재 친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7번 6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7번 6번 3번 주간 쪽에 1번 7번 6번 3번 주간 쪽에 우선 하시되, 배정현이 조택을 챙겨주게 된다면 88년 친구들이 쭈루룩 잡고 박윤아를 넘어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정현이 조택을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5번, 6번, 7번 3명의 선수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지고 삼복순에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은 배정현이 같은 성향과 선수들이 같은 성향의 선수들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윤아나 장찬재, 조택과 적극적인 협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김용모는 김두용과 호흡 맞춰 나가고 이지훈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 앞서들이다 말씀드리면서, 김지광 입장에서는 최순영, 김주원, 강경묵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경주부터 6경주까지는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번 편성은 좀 박진감 있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용모 입장에서는 김지광 견제 나가게해서 김두용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두용도 훈련 동참 선수가 임채빈입니다. 김형모도 훈련 동참 선수가 임채빈이에요. 최근 들어서 수성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용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힘을 씁니다. 김용모가 뭘고 알죠? 그 뒤는 김준이 막해 나가면서 먼저 경주를 주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순영이 초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지광이 자리 잡고 강영무, 김주원 순으로 먼저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두용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젊은 선수 김두용이 먼저 내선 잡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용모가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김지광은 어차피 이들 상대로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김두용도 시속감이 좋습니다. 전 수성팀 안승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에 아무래도 김지광이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김형모도 김두용을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1번 수성팀 협공 가능성 쪽 3번이 6번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몰라도 외선에서 나오기는 건 작전은 몰라도 철저하게 견제 나가는 5번도 있기 때문에 견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번, 1번 먼저 견제 뚫고 나가면 3번, 6번 김지광도 배제할 수 있는 선수예요. 저력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파업서들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강영묵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서둘러주고 김지광, 최순영, 김준수를 잘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영묵이 때렸을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6번이 4번 달고 넘어서는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원도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순영 상당히 좀 기다렸다가 치읓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다가 고전한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습니다. 본전도 못 찾고 있는 최순영,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전의 경주감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최순영을 앞에다 두고 김지광에 몰고 가게 된다면 김주원도 곧잘 마크는 가능합니다. 강급 위기에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을 묶어봐야 될 것 같아요. 6번, 4번, 6번, 2번 정도는 6번, 4번하고 6번,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 4, 6이 양분해서 철저하게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성팀 가능하죠. 협공 세력 펼쳐나갈 수 있어요. 3번, 1번이 먼저 갔습니다.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 1번, 6번이 경제 중심이죠. 3번, 1번, 6번이 경제 중심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광이 철저하게 배제 나가게 된다면 3번, 1번, 5번도 김지훈도 마크 곧잘 합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 완성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광이 최순영 달고 쏘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까지는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수성팀 전법적으로 궁합 좋은 두 선수 강용, 이준이 후미권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주광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오히려 김주광이 내손 잡고 힘을 써버리면 김용모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다가 이번 편성은 비파업 선수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복은 심합니다만 그래도 젊은 패기 있는 자력 가능한 윤진규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힘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속감은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윤진규 입장에서는 이인우를 좀 앞에다 두는 경주는 펼쳐 나가고, 이기호가 흠미껏 막혀 나가죠. 공태욱이 이기호 뒤를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인우가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한데 자력 승부보다는 홈이 마크이한 작전 펼쳐 나가는 몸싸움을 통해서 착수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을 썼었던 경주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활용해 나가거나 도움받으면서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금리는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쓰면 윤진규가 몰고 가서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누보다는 이규를 더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직선 추입발은 원체 좋기 때문에 이규도 추입력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4번이 좀 경주감 좀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5번 간보다가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랜만에 힘을 쓸 수 있는 이인우의 희소감이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중을 해보니까 이인우도 선행력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희소감이 괜찮았습니다.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야 된다면 4번,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발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진규가 파업 선수들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고 젊고 주드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4력하고 4화 안에서 쉽게 마무리는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기복이 심한 윤진규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자칫 고전하게 된다면 충청권에다가 공태욱을 묶어 나가는 6번하고 5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윤진규 중심으로 이인우, 이기호 공략해 나와봐야 2배 내외에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보게 된다면 6호나 6, 7경주권 정도는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4번, 6번, 5번이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5번 3번 경주권이 유리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틈새 노릴 선수는 아무래도 공태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이댈 수 있는 윤진규가 이인우를 상대로 좀 더 세게 넘어가거나 윤진규가 이인우를 지켜준다면 이규호가 기다리고 넘어서려 가다가 공태욱에 탈리는 삼복수에서는 공태욱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이인우의 종속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철저하게 지켜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삼복승 이인우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화하고 4, 6인데 4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정현수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영진, 김정태, 김영진이 같은 파업 라인 같은 성향의 선수다 말씀드리면서, 이진원, 박종태, 김광은은 비파업 선수들이죠. 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하고 이진원, 김광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 2번, 6번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6번이 앞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 입장에서는 김정태 뒤에 붙이고 최용진, 김영진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얼마만큼 김광진이 때려줘서 끌어내거나 박종태가 힘을 쓰고 이진원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가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하고 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현수 이번 회차 특별승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욕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가 얼마만큼 긁어주느냐가 최대 변수 같은데 충분히 정현수 넘어서게 된다면 김정태와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이번 편성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시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정태 몸싸움 능력만큼은 끝내줍니다. 몸싸움 능력 쫓아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크만 된다면 쫓아나설 수 있는 3번, 7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원이 박종태 활약 나가면서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3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이진원은 가능하다. 몸싸움에 원칙 능하죠. 받아가는 작전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3번하고 4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정현수 입장에서는 타정부터 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바퀴 지점에서나 반 바퀴 지점에서 저치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근 경주 보면 항상 마크로 갔죠. 박종태 요즘 컨디션 살아나고 있어요. 이진원이 힘을 쓰고 김광근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3번이 7번다고 넘어섰을 때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광근이 아직까지 선행승부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입상권 2번인가 있는데 하나같이 마크이한 작전 펼쳐 나갔어요. 박종태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원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6번하고 노려봤을 때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6 비파업 선수들이죠. 4, 6하고 4, 2 특히 4, 2하고 4, 6 경주권은 반드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정현수가 분명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김정태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광건 박종태, 이진원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 2, 4, 6 정도는 충분히 중배당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3번, 7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진도 몸 상태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정태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4번, 2번, 6번으로 비파업 선수들 만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0경주입니다. 김홍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승전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결승전에서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는 김홍일 과연 27기 동기생 이성록과 연합 펼쳐 나가면서 5명의 파업수들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록도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김홍일도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97년생 동갑내기 27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는 앞뒤로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록이 때리거나 김홍일이 이성록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4번하고 5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뒤는 6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거나 7번, 3번, 1번, 2번, 6번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록이 끌었을 때 과연 안효은의 저치기 한 방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성록이 끌어내는 것처럼 하면서 김홍일이 힘을 쓰고 안효은이 병주 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마크 지평 선수가 아니라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동갑내기 27기 동기생이라는 점 또 졸업순위 7이고 졸업순위 8입니다. 김홍일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 5번하고 4번 비파업 라인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5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효은이 뒤에서 기다리고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하고 5번, 7번 김홍일의 선절 가능성 김홍일이 안효은에게 저치기 당하면 몰라도 철저하게 이성록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효은이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성록 지켜주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홍일도 이성록을 챙겨줘야지만 좀 경주 펼쳐 나가기 수월한 상황이고
라는 점 5번, 4번 먼저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홍일이 타점 잡지 못하거나 눈치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안효은 한 방이죠. 젖히기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기아 배수가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다닥이 상당히 좋아요. 먼저 이성광이 4번, 5번을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7번, 6번, 3번, 1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번을 달고 저측에 타임 잡아나가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희, 강병철 중에서는 류근희 7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73하고 71입니다. 73, 71 충분히 맞대결 가능하기 때문에 73, 71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5번, 4번, 7번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이 빠지거나 안효은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정현우와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현우가 가게 된다면 류근희, 강병철 둘 중에 한 명 쫓아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홍일이 가면 안효은은 2차기나 3차권이죠. 하지만 안효은이 가면 김홍일, 이성록이 없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생각해서 음성 녹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김홍일이 아무래도 젊고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1살 어립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좀 더 나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민우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유한 박지영 선행 능력발에 나갈 수 있고 강재원, 성정우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박지영 연속 출전이죠.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박지영 좀 타점 잡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박지영을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반바퀴 1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딱히 연합 펼쳐나갈 만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7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1번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강재원의 마크냐 성정우의 마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민우하고 성정우가 연합은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재원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죠. 초조부담 안고 있으면 강재원은 철저하게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면 강재원이 밑에 있고 성정우가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몸싸움 펼쳐나가게 된다면 성정우 털립니다.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하고 1번, 4번 두 차권 전 1번, 7번 쪽에 1번, 7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객관적 기념에서 월등하죠. 자력 능력이 안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후착 찾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고만고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후착 선정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을 아낄 가능성 본인이 머리를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도 없기 때문에 박정희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데 고유한이 힘을 썼는데 박지영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고유한 머리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한번 소액 한번 공민우 고유한 한 번쯤 승부 걸 시점은 된 것 같아요. 3번에 1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3번과 4번 정도는 소액 한번 이변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고현이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렸는데 박정희 못 넘어가면 이변이죠. 그 때문에 노림수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인정하고 후착 다툼 고만고만합니다. 전 박지영 쪽에 몸싸움에 능한 강재원의 차선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장과 지점에서 경주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